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군의 부실급식 문제와 더불어서 죽음에까지 이른 병역 내 악패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진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병역 문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지키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게 보훈이라며 군 부실급식 문제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력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한 겁니다. 추념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숨진 부사관의 시신이 안치된 국군 수도병원 추모소를 찾았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에 유가족들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딸의 한을 풀어달라고 대통령 앞에서 절규했던 유가족. 자, 윤정 기자. 네. 어제 대통령이 찾은 이 추모소, 이 참모 중 한 명 탁현민 비서관 함께 동행했다고 하던데 이 네. 상황 SNS를 통해서 자세하게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어제 갔던 소식을 전하면서 숨진 피해 중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대통령은 한참이나 차 앞에 서 계셨고 자신은 대통령의 어깨와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어제 추모소 방문을 직접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군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라는 이 뜻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이 오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던 유가족. 대통령이 오니까 울기만 했다. 이런 글을 탁현민 비서관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 유족들이 이전에 이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한테 이런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게 묵살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이 유족 측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걸 묵살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피해자인 공군 여중사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에 먼저 의원실을 통해서 제보를 했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묵살했다 의혹을 받는 2명이 모두 묵살한 게 아니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보를 묵살했다는 거는 정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고요. 신고를 받고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화로 연락도 하고 우리 당에서 가장 빨리 입장 성명도 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묵살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꽤 좀 시일이 지난 다음에 진행이 돼서 유족 측에서 그걸 몰랐었던 건가요, 그러면? 유족도 알고 있어요, 연락한 거. 이제 유족이 서운해한 거는 뭐냐면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힘 있는 국회의원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왜 바쁘고 힘든 유족한테 어제 만나서 설명을 그래서 다 풀렸어요. 연락도 안 했다고 막 가짜뉴스 막 남발하고.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제보 전화를 받고 내부 절차대로 해당 내용을 의원실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고 이 담당자도 지정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하 의원 말고 또 다른 신원식 의원도 네. 이 도움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초에 전화 받은 직원이 깜빡해서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위를 확인한 즉시 이 유가족한테 전화로 사과를 했고 유가족도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의 얘기는 묵살한 게 아니고 이 위로 보고를 하는 내용을 누락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의원은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석 기자. 이 유족 측이 이 사건 초기에 변호를 맡았던 이 국선 변호사 고소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피해 부사관 유족 측
국선 변호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3달 동안 면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건데요. 어허. 예, 그러면서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화 문자로만 상담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유족 측은 신고 이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의 입장을 들어보면 더욱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황당하다고요? 예,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결혼, 그리고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며 공군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이고, 개인 사정 때문에 면담을 못했다라는 게 공군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요, 이 책임을 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당일 공군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바로 간부 한 명이 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 그게 지난 4일이었는데 이때 술집을 가고 또 PC방까지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역수칙까지 위반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오늘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이 공군 16 전투비행단 소속 간부가 이 지난 4일에 근무를 마치고 이 술집과 PC방을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어허.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네. 지금 공군의 대응이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 수장이 사의까지 표명을 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그 PC방을 간 겁니다. 아이고, 이 누리꾼은요, 이 사실을 밝히면서 공군에 문의를 했더니 이 해당 간부가 명확하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방역 지침을 어긴 간부에 대해서는 추후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참 이번 사건 참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입장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병역 문화를 개선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 개선할 타개할 기구를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어허,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또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시한 이후 이 국민적인 이 공분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는 이 공군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내놓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방역수칙 위반이 또 불거졌습니다. 지금 문재 대통령도 관련해서 또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병역 문화 개선 위에서 지시하고 해도 개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없으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에서 기강이 무너져서 군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단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하고 다 피해 구제 요청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오히려 공군 위가 다 한 무리가 돼가지고 이 부사관을 압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고충 담당관 신고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4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는데도 반응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군에서 그 국선 변호사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강문란 뭐 이렇게 심각한데 군은 계속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고 이 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런 관계인데 군은 우리 사회랑 지금 철벽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군은 폐쇄된 사회로 꾸려가는데 지금 군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또 휴대폰 보급이 있어서 사소한 것도 다 외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이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뭐 문 대통령이
저런 기구 만들어라. 기구 만들어서 해결이 된다면 100개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군의 상층부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인 특수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말단 어제 입대한 사람부터 60만 명이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게 군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들이 생각이 바뀌어야죠. 저런 그 나오면 방역 수칙 저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저런 게 만약에 그 위반한 사람은 바로 처벌한다든지 이런 게 군 지휘관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쉬쉬하고 자기 진급에 영향 줄까 봐 다들 저러는 거. 그래서 지휘관에 대한 재교육이나 정신 재충전 이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군에도 신문고를 도입해야 돼요. 하트라인, 네. 남북 관계만 하트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신문고에 있어서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이면 옛날 조선시대처럼 북을 쳐가지고 네. 그걸 우리 사람한테 전달이 되게끔 지금 이 그 부사관이나 부사관 유족들이나 국회의원한테도 야당 의원한테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신원식 의원 급하니까 뭐 하려고 그랬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넘어간 거죠. 저런 거에 대한 억울한 사람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 마련 저는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건 사고는 안일함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모두 내일이다 이렇게 자각하지 않으면 병역 문화 개선, 재발 방지 모두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겪지 않았습니까? 또 이걸 겪어야 합니까?